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무탈하시죠? 네. 네, 오늘은 생각해보면 제가 정장을 입고 왔네요. 네, 웬일이죠, 제가? 재판을 다녀왔거든요. 네, 요즘 성공 사례 좀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성공 사례를 많이 듣고 싶다, 올려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오늘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께서 사건 설명 한번 주시죠. 네, 사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30대 여성입니다. 편의상 원고의 배우자는 기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와 배우자 기남은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어느 날 기남이 가족 공통 취미를 가져보자 하여 스키를 배워보자고 했고, 스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도 흔쾌히 활동을 권유했습니다. 원고와 기남 그리고 어린 자녀와 함께 겨울이면 스키를 타러 갔고 온 가족이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기남은 스키장을 혼자 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스키장 가는 것 외에 동호회 모임에 나가 동호회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기남은 외모를 가꾸고 동호회 회식이라며 귀가가 늦는 날이 많아지더니 심지어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남의 변한 모습에 원고는 기남을 의심하게 됐고 기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는 피고와 주로 연락을 한 기록이 있었고 카카오톡에는 피고와 나눈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기남은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연인으로 만남을 가졌고 심지어 기남은 원고에게 출장을 간다며 장기간 집을 비웠는데 출장을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신혼여행을 간 것처럼 해외에서 애정이 담긴 포즈로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은 휴대폰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기남은 이처럼 피고에게 정신이 팔려 가정이 소홀해진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기남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는 동안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태도가 변한 기남을 보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원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원고는 그런 기남에게 다시 가정에 충실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뻔뻔한 기남의 태도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헤어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조정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에 대한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조정이혼 1년 뒤에 상간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우리 피고는 굉장히 억울했던 사건이었죠. 이게 원고의 주장만 봤을 때는 피고가 너무나도 억울하다 하면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네. 피고는 기남이 유부남인지 전혀 모르고 만났다라고 했어요. 네네. 그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스키 동호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스키 동호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그 동호회 내에서도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여러 명 있었대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설마 유부남일까라고 의심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를 저희는 조금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좀 친해지니까 한번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이혼남이라는 것을 좀 강조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스키 시즌만 되면은 거기서 장박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타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뭐 먼저 호감을 표시해가지고 만남을 가졌고 그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저희에게 좀 불리했던 거는 그냥 해외여행에 한번 갔던 거, 그리고 원고가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이다라고 막 제출한 사진은 알고 봤더니 우리 사진도 아니에요. 그냥 뭐 스키장에서 스키장 배경 사진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두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다 이제 스키 헬멧 쓰고 고글 쓰니까 우리들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니다. 그리고 편집해갖고 이상한 걸 막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 사귀는 도중에 이제 원고의 연락을 한번 받은 적은 있는데 그때 좀 뭔가 의심을 해서 물어봤더니만 뭐 이혼한 거 아니다. 뭐 그 사실 이혼 중이다. 뭐 이렇게 거짓말해서 그 뒤로 아예 만나지 않았다. 이런 걸 또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벌써 다 이제 소송 최근에 끝나 있고 이미 위자료로 한 3천만 원을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퉜습니다. 열심히 다투고 재판부한테 얘기해가지고 간신히 그 조정 사건 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아내가지고 좀 내고, 그리고 혼인 파탄 사유가 근데 이제 기남의 외도가 있었지만 알고 봤더니 원고가 이미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였고, 그리고 관계 회복을 해보려고 가족들끼리 스키를 배웠다고 해요. 자기네들이 그 가족들끼리 스키 뭐 여행도 가고 스키도 막 강습도 받고 했었는데 결국 원고가 이제 거부를 해가지고 뭐 한 번만 가고 안 갔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조정이혼에서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냈더니만 그래서 이제 판결을 딱 내리셨는데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파탄에 이르렀던 상태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일단 먼저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고 배우자가 이혼남인 줄 알았다,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다에 대해서도 그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새롭게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원고랑 이제 원고 배우자 기남이 이혼을 했을 때 거의 1년 전쯤에 이혼을 했을 때 그때 원고 배우자 기남이 원고에게 지급했던 그 위자료 3천만 원이 이미 우리가 이제 변제 항변을 했기 때문에 소멸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상호간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으면은 그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인 효력이 있다.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책에서만 보던 그런 어떤 판결문을 적어 놓으신 다음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 이미 소멸했다. 그래서 우리의 피고의 항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재판부에서 아예 그냥 원고 청구 기각을 내렸습니다. 네. 너무나 저희도 굉장히 좀 신박한 어떤 그 주장이어가지고 저희가 될까 안 될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걸로, 이게 안 되면 이걸로, 맨 마지막에 변제 항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짝짝짝짝 하니까 재판부도 아리까리 하니까 결국에 그냥 변제 항변을 받아들여가지고 원고 청구 기각을 내렸던 네네. 아주 성공했던 사례 중에서 또 성공했던 이게 몇 개 있었어요. 이게 네네. 이후로 이런 사건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이제 변제 항변은 꼭 하고 시작을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습관을 가지게 됐다는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성공 사례 중에 성공 사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번 그 성공 사례는 그렇고 다음 성공 사례는 또 뭔가요? 다음 성공 사례는 싫다고 했다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소장을 받았는데 원고랑 원고 배우자가 어떤 사건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었고 이혼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조정 중이라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무조건 변제 항변을 한번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